네, 이번 시간에도 우리 다 같이 역사 공부하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한국사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랑랑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랑랑군과 또 하나 임나일본부를 가지고 우리 사회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게 도대체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과연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죠. 먼저 이번 시간에는 이 국가기관들, 역사 관련 국가기관들이 우리 역사를 어떻게 팔아먹나를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의 예를 들어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동북아 역사재단이 처음 설립된 거는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하니까 그 당시 노무현 정권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하다가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처음에는 고구려 연구재단이었죠. 하나의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학자들을 포진시켜가지고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 역사 침략에 대응하게 하자라고 하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 동북아 역사재단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이제 김병준 실장과 그 다음에 행자부 장관이었던 허성관 장관이 역사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중국과 일본의 역사 침략에 대응하자. 그리고 국고를 지원하면 우리나라 학자들이 중국과 일본의 역사 침략에 맞서서 싸우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죠. 이 두 분이 지금 엄청 둘 다 후회하시죠? 이 동북아 역사재단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왜냐? 만들어 놓으니까 동북아 역사재단은 나라 역사 팔아먹는 행위를 아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했죠. 그 하나 단적인 예가 국고 47억을 들여서 동북아 역사 지도를 만들었더니 뭐 딴 부분은 둘째치고 독도 끝까지 안 그려왔죠. 한국 그 학자들에게 대학 교수들 80여 명에게 47억을 들여서 동북아 지도 만들라고 했더니 독도 끝까지 안 그려왔어요. 요 하나의 사실로 알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너무 많은 매국 매사 행위를 저질렀죠. 그 중에 하나가 여기는 2007년도 홈페이지에 버젓이 이렇게 써놨어요. 고조선이란 항목에서 랑랑군 평양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 아주 목을 매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한국을 갖다 중국의 고대부터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일본 제국주의 역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것이 지금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는 핵심 요소인데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이미 역사 팔아먹은 사람 다 나라 팔아먹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이렇게 써놨었어요. 위만조선은 그 왕성인 왕엄성이 현재의 평양시 대동강 부간에 있었는데 이는 위만조선과 한의 경계 역할을 한 폐수가 지금의 압록강이라는 점. 그러니까 뭐냐면 위만조선의 수도인 왕엄성이 현재 이 평양시 대동강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세 가지를 들었어요. 첫째 증거가 뭐냐면 위만조선, 고조선과 한의 경계 역할을 한 폐수가 지금의 압록강이다 라고 주장했죠. 두 번째, 위만조선의 도읍 부근에 설치된 랑랑군 조선원의 취소가 지금의 평양시 대동강 남한의 토성동 토성이라는 점. 두 번째는 뭐냐면 랑랑군 조선년, 그러니까 랑랑군을 다스리는 옛날에 군이 있으면은 군청 소재지가 있잖아요. 랑랑군의 군청 소재지가 조선년인데 여기가 대동강 남한의 토성동 토성이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왕엄성 및 조선년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열수가 지금의 대동강으로 비정되고 있다든지 하는 점을 통해서 입증된다라고 써놨어요. 입증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주장은 뭡니까? 지금의 랑랑군이 평양 부근에 있었고 다 중국의 고대부터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주장을 홈페이지 고조선지에 버젓이 써놓고 있었어요. 그럼 한번 실제로 그런지를 한번 따져보죠. 실제 주장을 갖다가 이 세 가지를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를 역사학의 진실을 추적하는 것과 법정에서 범인 추적하는 것과 똑같아요. 논리가. 다 심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증이 있어야 되죠. 그럼 이 세 가지 주장에 어떤 물증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진핑이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중국과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말했다. 북한이 아니라 남북한이다. 당신이 알듯이 수천 년의 역사가
많은 전쟁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 10분 정도 듣고 있으니 트럼프가 나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시진핑이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라는 역사적 지식을 10분 동안이나 말했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무서운 겁니다. 중국 공산당 시스템이. 중국 국가주석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 바쁜 사람이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10분 이상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라는 역사 지식을 쭉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보도가 나오니까 트럼프가 여기에 반박을 못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무식하다라고 미국 언론들이 비판했는데, 시진핑이 말하는 논리들은 전부 다 논리에 가장 쐐기를 박는 거는 남한 식민사학자들의 논리예요. 한국학자들도 이렇게 주장한다. 그러면 트럼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 핵심이 낭랑군이라 그랬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의 그릇된 역사관은 무서운 아이들과 그들의 일본인, 한국인 스승들의 논리를 반복한 거예요. 이 안정준이 뭐라 그럽니까? 낭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건 우리뿐 아니라 제대로 된 학자는 모두 동의한다. 100년 전 논증이 다 끝났다.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러면서 이 안정준이 나중에는 북한에서는 낭랑군이 전혀 평양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북한도 낭랑군이 평양에 있다라고 거짓말까지 시킨 사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이 영문서적을 만들어가지고 영문으로 한사군에 관한 책자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뜨리려고 하다가 그것도 저희가 발견해가지고 겨우 중지를 시켰는데, 일본은 이미 이제 팔려나간 후였죠. 그 지도에 한국 고대사 속에 한나라 영지들이란 책인데, 한국 고대사 속에 한나라 한사군이란 책을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국고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외교공관을 통해서 이제 배포하려던 책이에요. 그 책에 이렇게 나왔죠. 낭랑을 갖다 중국 발음으로 루어랑, 진본을 점판, 그 다음에 편도를 수안투, 그 다음에 임둔을 린툰 해가지고 다 한반도에 그려놓고 이걸 갖다가 결국 결론은 뭡니까? 이만큼이 전부 다 중국의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국고로 전 세계에 퍼뜨리려고 했죠. 그러다가 저희가 그때 이종찬 원장님하고 허성관 장관님하고 임명진 목사님 이런 분들과 함께 식민사학의 범국민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강하게 제지하는 바람에 조직적으로 퍼뜨리는 건 겨우 막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본은 2개 그려놨죠. 그림 보면 웃기는 이야기들이에요. 왜 2개 그려놨냐? 진본에 대해서는 해칭 북부설이 있고 남부설이 있어요. 북부설은 뭐냐면 압록강에 있다는 건데 이건 시라슈키치가 주장한 거고, 남부설은 황해도하고 경기도에 있다는 건데 이만희 시류하고 이병도가 주장했죠. 그럼 현재 남한의 강단사학계, 식민사학계 뭘 주장하겠어요? 북부설과 남부설. 남한 식민사학계는 무조건 한국에 불리한 거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설 주장하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전부 다 중국의 땅이었다라고 주장 건데요. 이게 대한민국 세금을 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렸던 동북아 역사재단이 퍼뜨렸던 논리죠. 그러니까 지금 퀴벡과에서 이 논리 그대로 따다가 하는데 지들끼리도 손이 잘 안 맞아요. 낭랑군, 진본군, 임둔군, 현도군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 진원지가 어디냐? 이걸 막아야 될 때가 어디예요? 한국인데 한국 학자들이 앞장서가지고 영문으로까지 만들어서 매국 행위를 하니까 중국에서 이게 웬 떡이냐라고 안 받아들이겠어요? 그나마 북한은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 요동이라고 주장하는데 북한에서 지금 이런 문제에 국고 쏟아부어가지고 이 동북공정에 대응할 만한 상황은 아니죠. 그럼 아까 이 3가지 증거를 한번 하나하나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증거 1이 뭐예요? 이 중국하고 국정 역할을 했던 패소가 압록강이라고 주장했죠. 위만조선은 그 왕성인 왕엄성이 현재의 평양시 대동강 북안에 있었는데 이는 위만조선과 한의 경계 역할을 한 패소가 지금의 압록강이라는 점, 이렇게 주장했죠. 이건 뭐냐면 그냥 시다쇼키치가 패소는 압록강이다 라고 한 거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폐수의 위치에 대해서는 설들이 대단히 많아요. 이병도는 청천강이라 그랬고 이나바 유아기치는 폐수는 대동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쏘다쇼키치가 뭐라 그랬나, 이병도가 뭐라 그랬나, 이나바 유아기치가 뭐라 그랬나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의 고대 사료에는 폐수를 어디라고 했나,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중국의 수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수경이라는 책은 누가 썼는지는 이제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이제 중국의 전국시대 무렵에는 완성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중국의 전국시대를 보통 BC 403년에서 BC 221년 정도로 갔다가 전국시대라 그러죠. 상당히 오래된 시기에 만들어진 책이죠. 이 수경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폐수에 대해서, 이게 폐수에 관해서 가장 오래된 기록인데요. 폐수는 낙랑군 루방현에서 나와서 동남쪽으로 임페현을 지나서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폐수는 지금 폐수가 어딘지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 설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집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폐수에 관해서 가장 오래된 수경은 뭐라 그랬냐면 폐수가 어디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요?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지금 말하는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은 다 어디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갑니까? 서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죠. 결론은 뭐예요? 한반도 내의 강은 폐수가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식민사학자들은 학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민사학자들은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에 꽤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민사학자들은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이 폐수라고 주장하는데 동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 강들은. 그럼 어떡합니까? 간단해요. 이 동쪽은 이 서자를 잘못 쓴 거야. 실제 남한 국사학계의 대부, 저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나라국이 대일본 제국인지 대한민국인지 늘 의심한다 그랬죠. 이 국사학계 대부 이병도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 동자는 서자를 잘못 쓴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네 머릿속에 그려놓은 그림하고 안 맞으면은 사료가 틀렸다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역사학입니다. 박지원이 열하일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호라, 후세 사람들이 땅의 경계를 자세히 알지 못하고 한사군의 땅을 망령되게 파악해서 모두 압록강원에 국한시켜 사실에 끌어맞춰서 구구하게 분배했다. 그리고 폐수를 다시 그 중에서 찾으니까 혹은 압록강 혹은 청천강을 폐수라고 지목하고 혹은 대동강을 폐수라고 지목했으니 이것은 전쟁도 하지 않고 고조선의 옛 강토를 저절로 줄어들게 한 것이다. 이는 무슨 까닭일까? 평양을 한 곳에 정해놓고 폐수 위치를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서 앞으로 나가고 뒤로 물리는 것이다. 이게 박지원이 썼는데 김경선이라는 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썼어요. 근데 이 박지원의 이거를 보면 흡사 예언자예요. 폐수로 갔다 압록강, 이 쏘다쇼키치나 노태돈이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하고 청천강이라고 주장하고 혹은 이나바 유아기치처럼 대동강이라고 주장한 이야기를 갖다가 그대로 훗날 이 사람들이 마치 이런 주장을 할 거를 알았다는 것처럼 갖다가 써놨죠. 그러니까 폐수는 지금의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죠. 그러니까 동북아재단에서 폐수가 압록강이다라고 쓴 거는 헛소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 낙랑군 조선현이 대동강 남쪽의 토성동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좀 웃기는 이야기예요. 대동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 전에는 대동강 북쪽이 이제 왕엄성, 위만조선의 왕엄성이었다라고 주장했고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바로 낙랑군 조선현이 있었다라고 주장했는데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나름대로 실증사학을 한답시고 평양 주변을 막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대동강 남쪽의 토성리란 곳에서 유적유물을 찾았다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나바 유아기친이 이런 식민사학자들이 대동강 남쪽의 토성리 여기가 조선한 자리다 라고 주장하니까 이병도가 똑같이 자기 스승의 논리를 따라가지고 낙랑군 조선현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 대동강 남쪽에 있었다라고 강북에서 강남으로 내려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정리했냐면 아까 동북아재단 이야기를 봤죠. 뭐라고 하냐면 위만조선의 왕엄성은 대동강 강북에 있었고 낙랑군 조선현은 강남에 있었다. 대동강 남쪽에 토성동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 사람들 이야기하다 보면 고운 말이 안 나오는데 자기네 스승들이 뭐라고 했으면 그거 갖다 자기 머리에 이렇게 심어 놓는 거지 아무 근거가 없어요. 이병도가 쓴 거 한번 보세요. 낙랑군은 과연 일제 초기로부터 1인 조사단에 의해서 대동강 남한인 대동면 토성리 일대가 낙랑군 치인 동시에 조선현 치임이 그 유적임으로 통하여 판명되었다. 대동강 남한이 바로 낙랑군을 다스리던 이 군청 소재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낙랑군 조선현이 있었던 곳이 판명되었다. 낙랑의 유적과 유물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지만 특히 이 대동면 토성리를 중심으로 한 부근 일대에 집중된 감이 있다. 이로서보다도 이 일대가 낙랑군 치인 조선현의 소재지였던 것은 재혼을 요하지 않는다.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식민사학하는 사람들이 뭐 의심할 것이 없다. 재혼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다 거짓말이구나 라고 보면 100% 정확하다 그랬죠. 이것도 똑같은 논리예요. 뭐냐면 대동강 남쪽이 낙랑군 조선현이라고 보려면 뭔가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기를 갖다가 근거라고 제시했을 때 논란이 많았어요.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낙랑군 시대 유적이라는 건데 여길 보면은 이걸 갖다가 아까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국고를 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리려고 하던 매국 매사책인데요. 여기에서 낙랑군 사진 그려놓은 게 조선총독부 낙랑군 시대의 유적 해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리려고 하던 그런 책이죠. 이 지역을 보면은 당시 위만조선은 한나라에 5만 7천 명 이상의 대군을 맞서가지고 1년 이상 버티고 치열하게 싸웠는데 이거 싸움의 장소겠냐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여기는 고대의 전쟁 일성화된 고대의 수도 자리는 별로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그 당시에 일본인들도 반발했어요. 근데 총독부에서 그냥 밀어붙여라고 한 걸 갖다가 지금 그대로 이제 밀어붙여서 하고 있는 건데요. 이병도 주장을 갖다가 이제 서울대 명예교수, 국사학과 명예교수 노태돈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당시 명예교수가 아니라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시절인데요. 한번 논리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나. 왕검성은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가 평양 지역인 만큼 역시 평양 일대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다. 벌써 논리가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가 평양이라고 일단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고 하는 게 뭐냐면 순리다. 순리는 뭐가 순리예요. 사료를 제시해야지. 평양 일대에는 BC 3세기 이래의 유적이 연속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으면 이를 뒷받침한다. 조선현의 치서는 대동강 남한의 토성동 지역으로 보인다. 토성의 규모가 번성하였던 군의 수부가 있었던 곳으로는 자금을 들어 회의적인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당시 낙랑군의 지배구조의 성격을 반영하는 일면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뭐냐면 이 평양을 크게 그려놓는 겁니다. 왕검성은 평양에 있었다. 그런데 낙랑군 조선현은 대동강 남쪽에 토성동 지역에 있었다. 근데 근거가 뭐예요? 평양 지역인 만큼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가 평양 지역인 만큼 왜 평양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깨지면 다른 하위 논리는 다 깨지는 거죠. 이 강단사학자들 논리는 뭐냐면 1, 2, 3, 4 이런 사료에 의해서 왕검성은 평양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왕검성은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가 평양이었던 만큼 역시 평양 일대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다. 전혀 역사학자 논리들이 아니죠. 그 다음에 한국교원대 송호정 마찬가지로 요소 요동 한반도의 평양 일대 가운데 고조선의 문화와 중국 한의 문화가 복합되어 나타나는 곳은 바로 평양 일대이다. 그렇다면 평양 부근에 고조선 왕검성이 있었고 그 뒤에 낙랑군이 설치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전혀 역사학의 이야기들이 아니죠. 왕검성은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가 평양 지역인 만큼 역시 평양 일대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다. 평양 일대의 기원전 3세기 이래의 유적이 연속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으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낙랑군은 요동에 있었다. 낙랑군은 요동에 있었다. 낙랑군은 요동에 있었다. 중국 사료가 계속 말해주고 있어. 중국 고대 사료가 그거를 없는 걸로 치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일본인들이 조작해놓은 유적유물을 가지고 유적유물이 여기 있잖아. 그래서 평양 일대가 고조선의 왕엄성이고 낙랑군의 자리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나 통하지 이런 것이 진짜 해외에 이렇게 나가서 제대로 된 그야말로 이 사람들 표현대로 제대로 된 역사학 하는 데 가면 근거가 뭐 있는데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이 고조선 문화와 중국 한해 문화가 복합되어 나타나는 곳은 이제 하북성 일대, 내몽골 일대에 대단히 많아요. 그쪽 지역에 고조선 동검들이 엄청 나오고 고조선 문화유적들이 엄청 나오죠. 그건 다 못 본 척하고 이 송호정 이 사람 글을 보면은 그거는 산융과 동호의 유적이다. 중국인들이 동북공정 진행하다가 보니까 이 고조선 유적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북성 일대 뭐 이런 곳에 쏟아져 나와요. 근데 고조선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산융과 동호의 꽃이다 라고 이제 말장난한 걸 갖다가 그대로 따가지고 그렇게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역사학을 가지고 일본하고 싸우면 일본 편을 들고 중국하고 싸우면 중국 편을 들어요. 중국 사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랑군은 어디라 그랬어요? 낙랑군은 옛 조선국이다. 요동에 있다 라고 말했죠. 전부 다 장자면은 낙랑군에 속해 있는데 그 땅은 요동에 있다. 다 요동에 있다라 그러지 평양 일대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가 있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낙랑군 조선현이 구체적으로 어디 있었냐? 송나라 때의 북송에 낙사가 쓴 태평환우기에 보면 노령현 조선성 즉 기자가 은나라로 봉함을 받은 지역이다. 지금은 폐성이다라 그랬는데 이 하북성 노령현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갈석단 있는 지역을 말했죠. 그 지역이 바로 낙랑군 조선현이라고 중국 학자가 말했어요. 그 다음에 명나라 때 학자는 일통지에서 말하기를 조선성이 영평부 경내에 있는데 영평부가 바로 지금 하북성 노령현 말하는 거죠. 이 조선성이 바로 낙랑군 조선현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학자들은 지금의 그 중국의 송나라, 명나라 때 당대의 최고의 학자들은 낙랑군 조선현이 다 지금의 하북성 노령현에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청나라 고조우도 뭐라 그랬냐면 영평부, 지금의 하북성 노령현이죠. 또 조선성이 이 영평부 북쪽 40리에 있는데 한나라 낙랑군의 속천이다. 한나라 낙랑군 조선현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중국의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학자들은 전부 다 낙랑군 조선현이 지금의 하북성 노령현에 있다 그랬는데 일본과 한국의 식민학자들은 아니에요. 우리 평양에 있어요. 우리는 다 북한 땅은 다 중국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형국이에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답사 가봤죠. 하북성 노령현이 옛날에 명청시대의 영평부인데 이렇게 지금 이 성이 벽돌로 쏜 성문이 남아 있어요. 여기가 낙랑군 조선현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중국의 세로들이 말하는 데 일본 식민사학자들하고 남한 식민사학자들은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증거 세 번째가 열수를 지금의 대동강이라 그랬죠. 그럼 열수가 지금의 대동강이냐 이것도 찾아봐야죠. 후한서 군국지에 보면은 낙랑군은 그 한나라 무제가 설치했다. 18개 성이 있다. 한서 지리지 낙랑군에는 25개 현이 있는데 후한 시대에 가면 18개로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고구려가 계속 서쪽을 공격하니까 축소가 된 거죠. 그 중에 조선현이 있고 열구현이 있는데 바로 이 열구현에 대해서 곽박이라는 사람은 276년에서 324년 때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곽박이 살아생전에 낙랑군이 다 있었던 그 시대죠. 곽박이 뭐라 그랬냐면 산해경 주석에서 열구현에 대해 열은 강이름이다. 요동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뭐냐면 곽박이 주석한 산해경에 뭐라 그랬냐면 열은 수명이다. 열강, 열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열수는 어디 있냐? 열수는 제요동, 요동에 있다. 열수는 요동에 있다 그랬는데 이병도가 열수는 대동강이다 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지고 열수는 대동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인들 그 다음에 이병도가 한 거 그냥 머리에 갖다가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병도 주장은 항상 찾아보면 자기가 처음에 주장한 거 아니에요. 다 일본인들이 한 거 따라 하는 거죠.
그럼 열수로 대동강이라고 누가 했냐? 이만희수류가 그랬어. 이만희수류가 조선반도사란 책에서 열수는 이름 자체가 조선반도사. 우리 역사를 갖다가 대륙을 다 잘라버리고 해양을 잘라버리고 조선반도사로 왜곡시킨 총독부에 나온 책인데 거기에서 열수는 대동강이다. 또 이만희수류가 열수고라는 또 논문에서도 그리고 주장하니까 이병도가 그냥 따라가지고 열수는 대동강이다. 열수에 대해서 주석은 열수에 대한 기록은 딱 산해 경력이 한 번 나와야 열은 강 이름이다. 그러니까 열강, 열수 이런 뜻인데 요동에 있다라고 한 걸 갖다 자기들 마음대로 요동 아니야. 그냥 대동강에 있어. 근거는 없어. 우리가 보고 전부 다 따라오잖아. 그거에 그 이병도를 갖다 추종하는 이 무서운 아이들을 갖다 경향신문의 심진원 기자가 초청해가지고 2016년에 아주 크게 실었죠. 여기에서 이 사람들 말하는 걸 한번 보세요. 이 무서운 아이들. 이 심진홍이가 물어봐요. 유독 이병도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이유는 뭔가? 안정준, 조선사 편수의 출신이고 해방이요. 남한에 남은 몇 안 되는 역사학자 중 한 사람이기도 하고, 기경량, 역사학으로 학위 받은 첫 번째 인물이고 서울대 교수를 지냈고 문교부 장관도 했다. 상징성이 큰 인물이다. 위가야, 1920년 40년대에 실증사학이란 걸 했던 사실상 유일한 인물이라고 봐도 된다. 안정준, 이병도 선생이 기초적인 연구를 다 해놨는데 거기서 기본적인 걸 따른다고 우리가 이병도 선생 학파가 되는 거고 식민사학자가 되는 건가? 그럼 식민사학자가 되는 거죠, 당연히. 이병도 할 땐 꼭 선생, 아주 이 사람들, 아주 딴 사람들 이야기할 때 뭐 단재신초 뭐 얘기하거나 할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선생자를 붙였는지 전 궁금한데요. 이병도 선생, 그 이병도 학자를 다 따르면서 이병도 학자를 따른다고 이병도 학파가 되고 식민사학자가 되는 건가? 당연히 이병도 학자를 따르면 이병도 학파고 식민사학이니까 식민사학자가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따로 이제 말씀드릴 이야기가 있는데요. 기경량 역사학으로 학위받은 첫 번째 인물이고, 이병도 역사학위 논문이라는 건 자기가 이미 그 전에 출간한 책을 갖다가 자기가 그 몇 년 전에 출간한 책을 갖다 역사학위 논문이라고 내고 자기가 심사해서 자기가 받았어요. 실증사학. 이게 실증, 지금 우리가 세 가지 살펴봤지만 실증 하나라도 있어요. 다 거짓말이지. 그래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홈페이지에 고조전조에 쓴 거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실증을 한번 찾아봤죠. 실증으로 찾아보면 정확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빨간색을 붙이면 돼요. 위만조선은 그 왕성인 왕엄성이 현재의 평양시 대동강 북안에 없었는데 이는 위만조선과 한의 경계 역할을 한 폐수가 지금의 압록강이 아니라는 점, 낙랑군 조선인의 취소가 지금의 평양시 대동강 남한의 토송동 토성이 아니라는 점, 왕엄성 및 조선인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열수가 지금의 대동강으로 비정되고 있지 않다든지 하는 점을 통해서 입증된다. 이렇게 하면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고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심장부에서 우리 땅을 갖다가 중국과 일본에 팔아먹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나라는 버젓이 이렇게 나라 역사 팔아먹는 사람들에게 계속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계속 지원해주고 나라 팔아먹으라고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일본이 독도 갖다 계속 자기네 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임나일본부설 다시 주장하고 있죠. 다 뭐냐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시진핑이 한국은 다 중국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논쟁이 조금 붙으면 얘기 안 해요, 이 사람들. 왜냐, 이 사람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니네 학자가 지금 하고 있어, 우리한테 논문 다 있어, 그 얘기인데 그 얘기하면은 그제서야 우리나라는 이제야 알았다는 듯이 호들갑 떨면서 우리나라 학자가 그런 거 했어?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안 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신적으로는 전혀 독립국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역사학에 관한 한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국은 정부가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역사학이 바로선 정부를 만들든지 지금의 정부를 갖다가 그런 식의 정부로 만들든지 아니면 역사학이 바로선 정부를 우리가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 같이 역사 공부하면서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